네, 10월 29일 목요일, 금일 상한가가 났던 종목들은 호밀리 차트로 봤을 때 어떤 특징, 어떤 규율들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데일리 블록체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. 자, 데일리 블록체인,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상한가 났던 종목들 호밀리 차트에서 어떤 특징들을 지니는가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개인 자금의 비율이 줄어들고 큰 자금의 비율이 늘어날 때 그때 상한가가 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종목의 조건을 성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 자금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지 조금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. 그러나 주봉으로 보시면요, 자, 이 초록 색깔의 비율이 개인 자금의 비율이죠. 근데 이 저점이 상승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들, 그러니까 개인 자금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. 개인 자금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큰 자금의 비율이 반대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가 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종목의 특징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. 호밀리 차트 D 지표로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 색깔 막대기가 올라온다, 빨간 색깔 막대기가 점점 커져간다라는 것은 큰 자금들이 매수 물량을 밀어넣기 시작한다. 매수 물량의 힘과 규모가 점점 커져 나간다. 이때 주가도 상승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, 지금 보시면 이게 빨간색에서 초록 색깔로 바뀌었습니다. 근데 주가는 양봉으로 쭉 상승에 올라갑니다. MCD RA 지표를 보시면은 빨간 색깔이 바로 외인과 기관 세력 자금의 비율이지 않습니까? 근데 여기서는 올라가는데 D 지표에서 조금 빠져나온다고 나온다. 라고 한다면은 조금 요런 구간들 조금 의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. 세력들은 개인 자금들이, 개인 투자들이 눈치를 못 채게 자금을 유입시킨 다음에 주식을 매수한 다음에 그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특징들, 한쪽에서는 좀 주가를 누르면서 한쪽에서는 좀 매도를 좀 일부 던지면서 이렇게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난다. 주가는 이렇게 양봉이 난다. 반대로 세력들이 좀 빠져나가는데, 세력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세력들이 조금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장대 음봉이 난다.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 그런 어떤 구간들이, 그런 지점들이 장대 양봉 급등이 올라가는 상한가가 나는 그런 신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. 그리고 또 한 가지, 상한가가 나려면은 어떤 특정 세력이 매수 물량을 유입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. 어느 특정 계좌에서 한두 계좌에서 자금이 들어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. 여러 큰 자금들이 모여야 주가가 치고 올라갈 수가 있죠. 자, 보시면은 여러 큰 자금들의 흐름들의 또 움직임을 볼 수 있는 RSE라는 지표가 있는데요. 여기서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은 여러 큰 자금들의 흐름이 이 종목으로 지금 몰려든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렇다는 것은 이 종목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 강세라는 것이죠. 강세라고 나타낼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나고, 앞으로 보시겠지만은 이렇게 상한가가 나는 종목들은 이렇게 여기서 RSE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, 모두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당연한 것이죠. 이제 상한가가 나려면은 여러 기관들, 큰 자금들이 다 모여서 매수 물량을 쫙 유입시켜야 상한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굉장히 상한가가 나는 어떤 그런 종목들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조금 유용하게 확률을 좀 높이는데, 상한가 잡는 어떤 그런 확률을 높이는데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. 이렇게 빨간색으로 RSE 지표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뀐 종목들을 어떻게 걸러주느냐, 그거는 제가 유튜브에 또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다음으로는 시스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스웍 한번 보시면요,
지속 보시면 예, 마찬가지죠. 예, 이렇게 RSE라는 지표에서 이렇게 빨간 색깔로 예, 큰 자금들, 여러 큰 자금들이, 세력 자금들이 이 종목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라는 예, 이런 어떤 신호가 나타나고,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오늘 상한가가 나는 예,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예. 자,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만 보면은 뭐 개인 자금이 줄어들고 있는지 조금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. 예. 그러나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약 한 달 반 동안 큰 자금들이 뭐 빠지거나 들어오거나 그런 모습들이 없었고, 지속적으로 예, 일정 부분 개인 자금이 더 늘어나지 못하게끔 좀 컨트롤하면서 좀 개인 자금을 좀 예, 비율을 좀 줄이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주봉으로 보면은 예, 사실 이제 주봉으로 봐도 뭐 그렇게 뭐 개인 자금 비율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예, 그런 모습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. 예, 그런 모습들은 조금 많이 보이지가 않았는데, 전체적으로 지금 한 달 반 동안 개인 자금 비율이 예, 더 늘어나지 못하게끔 예, 컨트롤하는 모습들, 그리고 중간중간에 개인 자금을 지속적으로 조금 줄여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큰 자금들의 매도 흐름을 볼 수 있는 DE 지표를 통해서 보면은 사실 이렇게 초록색깔 DE 지표에서 초록색깔 좀 막대기가 좀 커졌다라는 것은 조금 이거는 이제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사실 상황이었습니다. 예. 사실 조금 이거는 좀 위험한 상황이었는데, 지금 요 부분을 돌파해 내려가서 여기서 더 빠질 것이냐, 더 빠지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세력들이 결정하는 거죠. 예. 여기서 더 빠졌다, 만약에 주가를 여기서 언젠가는 끌어올릴 생각인데 여기서 더 빠졌다가 올릴 것이냐,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올릴 것이냐. 근데 보면 이제 큰 자금들이 한 달 반 동안 안 빠져나가는 모습들, 일정 비율을 좀 유지하는 모습들, 그리고 한 달 반 동안 개인 자금 비율이 일정 구간 늘어나지 못하게끔, 일정선 이상 늘어나지 못하게끔 이렇게 컨트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, 주봉으로 보시면은 세력들이 한 달 반 동안 마찬가지로 예, 평균 50% 이상, 60% 되는 굉장히 높은 비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들, 큰 자금들이 크게 빠져나가지 않는다라는 것들은 이 종목의 주가를 한 번은 끌어올릴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. 그리고 RSE 지표로 보면은 이 종목의 큰 자금들이, 여러 기관과 세력 자금들, 외인과 기관 자금들이 이 종목으로 좀 모여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자, 이거 말고도 큰 자금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다른 지표가 하나 더 있는데, SP 지표라는 것인데, 지금 이 어두운 색깔, 이 회색 막대기가 아래로 뻗어나가는 것들, 큰 자금들이 매도를 던진다는 것인데, 이 막대기가 아래서 이렇게 위로 줄어든다라는 것은,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것은 큰 자금들이 매도를 전체로 좀 줄여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볼 때 큰 자금들이 여기서 전체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를 줄여 나가는 움직임, 그리고 개인 자금을 조금 줄여 나가는 움직임, 큰 자금이 더 이상은 좀 빠져나가지 않는 이런 움직임들을 볼 때, 이 종목의 주가가 한번 또 끌어올려질 그런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, 여기서 이제 돌파해서 내려갈 때에 여기서 분할 매수를 잡는 그런 판단도 한번 해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. 근데 여기서 만약에 더 빠진다, 여기서 큰 자금들이 빠진다, 큰 자금들이 쫙 빠져버린다 또, 그러면 사실 들어갔다 바로 나와야겠죠. 그래서 이런 어떤 큰 수익 뒤에는 항상 큰 위험이 조금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큰 자금들이 들어갈 때 들어가고 빠질 때 같이 빠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겠죠. 그래서 그리고 이제 큰 자금들의 어떤 전체적인 몇 주 이상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그들의 의도를 읽어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.
자, 다음으로 TS 인베스트먼트 보도록 하겠습니다. TS 인베스트먼트 또 보시면요. 자, 이거는 개인 자금이 MCD, 호밀리차 때 MCD, 그러니까 큰 자금들의 실제로 수익을 나는 큰 자금들의 계좌 중에서 실제로 수익을 내는 계좌를 중심값으로 해서 나타내는 큰 자금 지표인데, 여기서 보시면 이틀 동안 이렇게 개인 자금 비율이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. 그러나 큰 자금들의 계좌 중에 좀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그런 계좌가 있는데, 그 계좌를 중심값으로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은 한 4일간 연속으로 이렇게 개인 자금이 좀 줄어드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렇다라는 것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었고,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자금들이 어느 구간 이상 더 빠지지 않는 이런 모습들, 상가가 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들이 좀 성립하는 구간이었다. 그리고 RSE 지표로 보시면 마찬가지로 큰 자금들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SP라는 지표를 보면은 사실 이건 조금 한쪽에서 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죠.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큰 자금들, 세력 자금들은 개인 투자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끌어올린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개인들한테 팔면서 수익을 내면서 빠져나가는 것이 큰 자금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상가가 나는 종목들이 모든 종목들이 다 똑같은 어떤 자금 흐름을 보이지 않는다. 그러나 공통된 특징들은 있다. 그 전에 상가가 나기 전에 개인 자금이 줄어드는 모습들, 그리고 여러 큰 자금들 계좌에서 이 종목으로 좀 모여드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들, RSE 지표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들,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 상가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. 다음으로 신흥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흥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흥도 마찬가지로 RSE 지표에서 이렇게 빨간 색깔, 그리고 초록 색깔, 개인 자금 비율이 더 들어가는 모습들이 안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, 큰 자금들이 이렇게 또 들어오는 모습들 나타나고, 큰 자금들이 전체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들. 아주 인베스트먼트 보시면, 아주 인베스트먼트는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전체적으로 개인 자금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동일하게 볼 수가 있었고, 그리고 RSE 지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빨간 색깔,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. 자, SP 지표로 보면은 이것도 그렇게 좀 빠져나가는 상황이었죠, 사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두 특징은 바로 RSE라는 지표와 RSE라는 지표에서 이 빨간 색깔 나타나는 이런 구간들, 그리고 개인 자금이 MCD, MCDX로 봤을 때 개인 자금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좀 줄어드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난다. 개인 자금이 줄어드는지 조금 명확하지 않는다면은 저희가 한번 주봉을 통해서도 한번 사용하면은 좋다라는 것입니다. 주봉을 통해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 초록 색깔 비율이 조금 줄어드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개인 자금이 더 늘어나지 못하게끔 이렇게 나타내는 모습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또 상가가 났던 건데, 쌍용 양회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렇게 상가가 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상가가 나는 모습들. 자,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 이렇게 좀 상가가 날 때, 어제가 상가까지는 아닌데 한 20% 이상 급등이 올릴 때 개인 자금 비율이 줄어드는 이런 모습들은 안 나타났었습니다, 사실. 개인 자금 비율들이 줄어드는 이런 모습들은 안 나타났는데, 안 나타났지만은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봉으로 봤을 때는 개인 자금 비율이 계속 컨트롤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.
큰 자금들은 안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들, 큰 자금들이 굉장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는 이런 모습들. 그래서 저희는 주봉으로도 좀 같이 확인해 줄 필요가 있고, 그리고 RSE라는 지표도 사용해 주면은 저희가 상한가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을 좀 많이 높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오늘 10월 29일 상한가가 났던 6개 종목들 한번 호밀리 차트에서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.